허리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증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전방전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전방전이증 그러면은 좀 다소 생소한 병명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어도 근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좀 만성적인 요통을 앓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방전이증이라는 게 어떤 거고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척추는 요추는요 5개의 뼈가 하나의 기둥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뼈가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듯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게 일렬로 정렬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스크예요. 디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인대가 요 바디들을 감싸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후관절, 명관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가만히 보면 뒤에 돌기가 이렇게 톡 튀어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에 뼈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아래 뼈가 위에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딱 붙잡아서 막아주는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이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를 아랫뼈가 막아주질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앞으로 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가 변화됐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단은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선천적으로 거기가 결함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외상에 의해서 다치면서 거기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허리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계속 하다가 혹은 이제 무거운 걸 든다든지 허리에 부담되는 노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골절이 되면 자연적으로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계속 앞으로 밀려나가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붙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진단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뼈들이 서로 일렬로 잘 이어져 있는데 요 4번하고 5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계단처럼 층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앞으로 좀 밀려나가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가 직접 위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척추 분리증 상태는 약간 오블리크 뷰라 그래서 45도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골절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정도가 심한지를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4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기준은 아랫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위에 뼈가 얼마나 앞으로 밀려나갔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아랫뼈를 4등분을 해서 4분의 1보다 미만으로 밀려나가 있다, 살짝 밀려나가 있다 하면 이제 그레이드 1이고요. 4분의 1 이상 밀려나가고 절반 이상 밀려나가진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그레이드 2라 그러고요. 50%보다 더 많이 벗어났을 때 이제 그레이드 3라 그러고요. 이제는 4분의 3보다 더 밀려나가면 그레이드 4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레이드 3, 4는 그림만 봐도 뭔가 좀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 그레이드 3가 넘어갈 때는 바로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1, 2 정도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보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하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증상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꼭 수술은 하지 않아도 그레이드 1, 2 정도의 분들은 그냥 평생 동안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레이드 3 이상이 되면은 내가 자칫하다가 잘못 이렇게 꽝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졌어요. 그때 이 뼈가 앞으로 휙 꺾여가지고는 빠져나오면서 이 척수가 단절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평생을 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좀 커 보일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뼈가 더 이상 밀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나사를 박아가지고는 이렇게 철사로 2개의 뼈를 고정을 시키는 이런 방식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미리 수술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척추를 열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섬유 조직이라든지 조직 손상이 생겨서 그걸로 인한 요통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척추, 아까 요추가 이제 5개라 그랬잖아요. 허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상반신의 체중을 감당을 하고 이 움직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요. 5개의 뼈가 골고루 체중들을 나눠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2개의 뼈를 묶어버리면 이 2개의 뼈가 한 사람 역할밖에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5명이서 나눠서 하던 일을 이제 4명이서 나눠서 해야 되고 혹은 또 3명이서 나눠서 해야 되고 하니까 다른 뼈들이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사 철사를 이제 고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 소재가 좋은 소재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고 허리가 되게 좀 뻣뻣해지는 경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아래의 움직임이 과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위나 아래쪽의 퇴행하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압술을 하고 난 뒤에 한 5년 이내에 윗마디나 아랫마디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보존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서는 일단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평생 동안 그렇더라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척추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증상 자체가 뭐라고 딱 특징적으로 꼬집기 어렵고요. 허리에 관한 다양한 증상들이 좀 혼재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한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 협착증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디스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뭐 후관절 증후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누워 있는데도 다리가 저려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디스크처럼 앉아 있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혹은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일단은 어깨동무에서는 전방전이증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교정법 자체가 이 전방전이증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저희만의 노하우가 또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분리가 된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깔고요. 그렇게 해서 위에 뼈가 더 이상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하반신을 약간 내려주면서 이 커브를 좀 일자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골반을 두드려서 교정하는 방법, 저희는 이제 골타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뒤로 밀려나간 골반을 점점 앞으로 밀어내면서 교정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위치가 다시 정상 위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연부 조직들이 이 척추 위치를 그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근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요새 얼굴에다가 실러가지고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는 뭐 실리프팅 같은 거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실을 허리에다가 심어줍니다. 그러면 이 실의 장력으로 근육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음에 허리를 좀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마치 건물이 좀 이렇게 낡아서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재건축해가지고는 건물을 고치는 것처럼 저희는 척추를 그렇게 재건축한다 그래서 척추 재건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당히 이제 전방전이증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데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치료한 몇 가지 체험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이분은 한 3년 전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한 7개월 동안 밤마다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잠을 전혀 못 주무시던 분이에요. 눕기만 하면은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는 막 뒤치락 하면서 이제 밤을 새고 하셨는데 보니까는 전방전이증 4, 5번 사이가 앞으로 좀 밀려나가 있죠. 아직은 다행히도 이제 그레이드 1 정도여서 치료를 하자 그랬고요. 한 12번 정도 교정을 하기로 했는데 한 7번 정도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 찍어 봅시다 했는데 처음에 약간 밀려나갔던 게 이렇게 딱 맞춰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 좀 일찍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됐죠. 이분은 조금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 5번 사이가 앞으로 좀 많이 밀려나가 있습니다. 사관뼈가. 이분은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걷거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는 가만히 있는 게 좀 어려운 분이었는데요. 이분도 치료하면서 한 8번 정도 치료 이후에 증상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위치가 바로 잡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처음보다는 좀 많이 가까워졌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위치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게 되면은 증상 자체도 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과 지난달에 이제 졸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번뼈가 살짝 앞으로 밀려나가 있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찌릿찌릿한 통증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분인데요. 역시 한 8번 정도 교정 치료하고 증상이 이제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다시 사진 찍어봤더니 위치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바로잡힌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로잡게 되면은 이런 전방전이증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바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유지만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굳이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할 문제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신경적인 증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변여친 같은 경우를 병원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같이 써가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 뼈를, 척추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면요 증상 자체도 좀 많이 완화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척추 전방전이증에 특별히 좀 효과적인 운동법을 2가지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배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있죠. 이 책 모서리를 어디에다가 맞추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긋나 있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책의 한쪽 모서리를 맞추게 되는데요. 보통 4, 5번 사이가 가장 많이 전방전이증이 생겨 있는데 4번하고 5번 사이는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하고요. 자기 배꼽 밑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은 이 손가락 밑에 하단부 여기가 4, 5번 사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책을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4번 사이는 거기에서 이제 손가락을 2마디씩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배꼽 밑으로 손가락 1마디만 하고 그 밑에 단이 한 3, 4번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아서 내가 어긋난 쪽에다가 책을 딱 무거운 책을 좀 대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엉덩이는 들어 올리면서 반대로 손으로는 이 책을 꾹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어긋났던 뼈가 이런 운동만으로도 조금씩 위치를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엉덩이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말듯이 올리면서 손으로 꾹 눌러주기를 한 10초 정도 서로 이렇게 마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힘을 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10초 정도 꽉 서로 마주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씩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척추 기립근이에요. 그래서 기립근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 자세를 물개 운동, 코브라 운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뒷짐을 지고요. 열중 샷 하듯이 그리고 상체를 최대한 높이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버티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버텼다가 또 천천히 힘을 빼고 내려놨다가 한 5초 정도 쉰 다음에 또 쭉 최대한 들어 올려서 10초 정도를 버티는데 그냥 단순히 들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봐야지 라고 애쓰는 그 상태를 10초 동안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척추 기립근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렇게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은 이런 증상들이 좀 더 악화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어느 날 사진을 찍어봤더니 뼈가 밀려나갔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와요. 그래서 되게 좀 걱정스럽고 이런 분들은 또 심한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그러면 또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걱정을 하고 하시는데 알려드린 이런 운동들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평소에 좀 자세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관리를 잘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얼마든지 잘 지나갈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럼에도 이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면 좋을까요?